대통령이 조금 잠잠하다 했더니 4.19 혁명 기념식 기념사가 저는 이 기념사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아니 4.19 혁명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도저히 이거 못 살겠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인데 왜 여기서 갑자기 사기꾼에 농락당하면 안 된다, 허위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필서 변호사님. 사실 뭐 저는 저게 이승만 3.15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저기 지금 이승만을 뭐 어떻게 기념관도 뭐 만든다면서요? 400 몇십억 뭐 그런 식 그게 거기 사실 그걸 보면서 이 지금 4.19로 이 단죄당한 쫓겨난 이승만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이거를 이승만에 대한 얘기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미 부여를 조중동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민주당 사람을 지적한 거다. 이재명을 면전에다 두고 저런 말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조중동의 주장이고 저는 이승만에 대한 얘기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게 워낙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전문을 쭉 봐도요. 3.15 부정선거 이승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프닝을 하면서 4.19와 관련해서 이승만의 독재 항거하고 이승만의 독재 맞서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이승만 기념관, 그것도 전직 대통령으로 기념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법으로는, 예우에 관한 법으로는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독립유공자래. 독립유공자 자격인데, 독립유공자 자격을 뭘로 인증을 했냐면 49년도에 우리나라 1호 건국훈장을 받았어요. 1호예요, 1호. 근데 그때 건국훈장 준 사람이 누구? 자기 아니야? 이승만. 자기가 자기한테 제1호 건국훈장을 줬어요. 근데 그걸 근거로 독립유공자래.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제가 지금 3.15 부정선거 아니냐고 얘기를 한 게 사실 반쯤 우쩍한 얘기인데 지금 나와 있는 사기꾼 그런 불의 지금 약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걸맞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갑자기 이승만이에요. 폭발했어, 지금 이게 지금 조중동이 이걸 어떤 프레임을 갖고 어떻게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부정선거 하나가 3.15 부정선거였고 그것 때문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4.19 기념사에서 이거를 이승만을 지금 이 정권이 이승만에 대한 그런 띄워주는 걸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대일기안에서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말 다 이재명한테 한 말이다. 이재명 면전에다 대고 대통령. 이승만이 제일 어울리는 건데 그분이. 근데 저는 이 연설문을 보면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저게 도대체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예. 이게 정말 동어 반복이잖아요. 더군다나 개념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일반. 아니 문맥에 맞는 말을 지금까지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건 굉장히 비장하게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엄청나게 힘준 거예요. 근데 이건 1번 동어 반복이다. 2번 개념상 맞지 않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이즘입니다. 리버럴리즘. 예? 이념, 가치, 체계 이런 거고요.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 즉 시스템이에요. 정치 체제, 공화정, 왕정 하는 것 같은 민주정. 이거 후쿠자와 유키치가 번역한 거거든요. 이거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가 잘못 번역한 거예요. 네. 민주정이라고, 왕정, 공화정 같이 민주정이라고 바꿨어야 돼요. 근데 민주주의에는요, 우리나라 헌법 해석도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웨덴, 덴마크 가장 청렴도 높고 가장 잘 사는 이런 데는 무슨 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헌법상 해석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전부 다 보장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계속 하는 얘기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바탕에서 계속 이따위 연설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학 개론만 배워도 이런 연설 못 한다고. 이걸 누가 쓰느냐? 연설비서관 김도훈, 주식 리딩방 운영하던 분이세요. 김도훈 씨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 누가 썼는지 너무 궁금한데. 연설비서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가져가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연설비서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김건희 라인. 주식 리딩방 하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주식 블로그 뭐 이런 거 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말 답답한 게요. 위키라도 찾아보세요. 위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발표하거나 아니면 논문 쓰거나 할 때 위키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위키만 찾아봐도 다 나오니까 그렇게 안 길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찾아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두어 페이지만 읽어볼 수 있어요. 제발 찾아보고 하세요. 제발 위키라도. 논문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쓰시는 분들. 쓰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읽은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 쓰시는 분들은 듣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키라도 좀 찾아보고 하세요. 제발. 자, 이재명 대표하고는 뭐 대화도 없었고 어쨌든 중요한 거 뭐 악수는 살짝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계속 무시 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라기보단 대통령 일방적으로.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확정적 중범죄자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렇죠. 확정적 중범죄자랑은 대화할 수 없다. 원래 피해자들하고 대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들은 조지면 되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그리고 확정적 중범죄자도 아니에요. 예, 비확정적인 사람들이죠. 뭐 저기 최근에 뭐 저기 대법원 판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라보는 걸 보면은 본인 대통령실이 최고의 그 판단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분은 이미 뭐 무죄추행 원칙 이런 건 다 필요 없이 이미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신 모양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대통령이 요즘에 사면초가 위기에 좀 놓여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정말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 해결해 내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 내지는 자기가 바깥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인지적 치료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인지적 접근. 지금 대통령은 좀 후자의 이걸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생에 요즘 들어요? 얘기로 그게 하하 유니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하 유니버스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몰라. 어허. 예,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몰라. 성열 유니버스, 용산 유니버스, 건희 유니버스. 뭐 이런 유니버스 속에 계신 것 같아요. 하하 씨가 좀 그런 캐릭터군요. 뭐 그런 이게 유튜브 방송이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네. 누가 이제 얘기를 해서 괜찮은데 하하 유니버스, 성열 유니버스. 멀티버스가 요새 인기니까. 메타버스 아니에요? 멀티버스가 뭐예요? 멀티버스는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예, 그게 뭐 이제 물리학에서 저기 스탠더드 이론은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그 있죠. 멀티버스에 나오는 유니버스 중에 하나일 거다. 하하 뭐 유니버스가. 각자의 사는 성렬도 그렇고. 예, 각자의 우주에 사시는 거죠. 각자의 그러네. 우주에 각자 사는 우주. 거죠. 각자의 김필 변호사님 멋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자, 김수현님, 뭐 어쨌든 우리 대통령 잘하실 겁니다. 미국 영어 연수 기대 중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버드에 가서도 영어로 하실라나? 상하 합동회의에서는 영어 연설을 한다고 뭐 대문짝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했었는데 대통령으로서 근데 왜 영어를 처음이고. 연설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말도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대표적인 가버먼트 어토니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어그레시브하게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해보려고. 저기 지금 정권의 사실 유구한 전통이죠. 옛날에 어레인지 기억하시나요? 오렌지. 그거부터 오렌지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MB 때. 그런 것도 그런 외국어 발음이나 뭐 외국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의미를 두시는 게 또 현 정권의 도대체 특징이니까. 아니 우리나라 말이라 잘해야지. 우리나라 말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판국에. 아니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그 러시아에서 이거 전쟁 개입이다. 니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랬더니 다시 읽어봐 이 사람들아. 대통령실 반응이 그거야.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 러시아. 전제가 있는데 왜 와, 얘네 그냥 정말 빼고 얘기하냐 이러잖아요. 크렘린도 피해갈 수 없는 청력 테스트, 문해력 테스트. 아니,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다시 읽어. 바이든 날리면부터 다시 들어봐 주십시오 하더니 크렘린 다시 읽어봐 이 사람들아. 아니 옛날에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처음엔 국회의원들한테 뭐라 그러고 그다음 국민들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크렘린 이제는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도 뭐라 그러고 온 세상 러시아 사람들한테 러시아 사람들한테도. 사람한테도 뭐라 그러고 전 세계 글로벌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건 뭐 종특이에요 그쪽에. 태영호도 맨날 그러죠. 다시 읽어보세요. 제 본지가 뭔지 보세요. 조수진도 저의 취지를 이해하세요. 뭔 놈의 취지, 본지, 본뜻이 그렇게 수두룩 빡빡해. 그러니까 윤석열 월드 유니버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성렬 유니버스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네요. 뭐
행복하실 거예요. 자신의 세계에 있으면 행복하기 나름이죠, 사실. 그렇죠. 그거 예. 그래요. 그럴까요? 야, 진짜 좋습니다.